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보험사와 의사의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의 현재 상황. 먼저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살펴봅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선거 이전에 완화되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11월 기준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7% 상승했으며 이는 2022년의 9.1% 상승률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은 2020년 2월 팬데믹 이전 대비 27% 상승해 많은 가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화된 듯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는 미국 국민들에게 큰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당선자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시 끝내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닉슨 대통령의 가격 통제는 일시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통제가 해제되자 다시 급등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80년에 강력한 신용 규제를 도입했지만 경제 침체와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장기적인 경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 트럼프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관세 정책. 트럼프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동차, 목재, 과일 등 다양한 제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로 인해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면 일부 품목의 가격 부담은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트럼프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화석 연료 공급 과잉으로 기업들이 부채 문제에 시달렸던 전례가 있어 실제 생산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민 제한 정책은 건설, 축산업과 같은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 2025년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추격 인플레이션의 완화와 생산성 증가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합니다. 팬데믹 이후 업무 재조정 덕분에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이는 더 낮은 비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이민 제한, 기대 인플레이션과 같은 변수들이 새롭게 등장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믿으면 임금 인상 요구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관세와 이민 제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생산성 증가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대통령의 단순한 약속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실행해야만 가능한 과제입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다룬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보험사와의 갈등으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그로 인해 의료 환경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째, 미국 의료 시스템의 갈등 사건의 시작. 최근 미국에서 건강보험업계 고위 임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갈등을 다시 떠올리게 했는데요. 피해자는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 브라이언 톰슨으로 한 투자자 컨퍼런스 밖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와 의사들 사이의 오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의사들은 보험사가 환자 치료비를 승인하거나 지불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사들이 겪는 현실. 의사들이 보험사와의 갈등에서 겪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된 승인 절차. 의사들은 환자의 필수 검사나 시술에 MRI 스캔을 승인받기 위해 며칠씩 기다려야 하며 수많은 서류 작업을 요구받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내과 의사는 이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특정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 전체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환불 요구와 소송. 일부 보험사는 이미 지급된 진료비를 환불하라고 요구하거나 청구 금액을 과다 지불로 간주하여 회수하려고 합니다. 메인주의 안과 의사는 30만 달러 이상을 환불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는 진료소 폐쇄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의료비용 절감의 역설. 보험사는 불필요한 치료를 억제하고 비용을 낮추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진료소는
보험사와의 싸움에서 행정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셋째, 의사들의 불만과 환자들의 피해. 보험사의 정책은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환자의 치료 지연 치료가 늦어지는 동안 환자들의 상태는 악화되고 이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한 척추 전문의는 MRI 요청이 거부당했을 때 환자의 암이 발견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글을 올리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제적 어려운 보험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환자에게 추가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는 고령 환자들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넷째, 의료 시스템의 변화와 도전. 보험사의 역할과 의사들의 위치는 시간이 지나며 변해왔습니다. 자율성의 상실 과거에는 의사들이 각자의 진료소를 운영하며 환자 치료에 대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형 병원 체인과 보험사에 의해 의사들의 권한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진료소의 위기 보험사와의 행정. 업무를 감당하지 못한 소규모 진료소들은 결국 대형 체인 병원에 매각하거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의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상업화 의료가 점점 사업 모델로 운영되며 환자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해결책은 있을까? 의사들은 보험사의 불합리한 정책과 환불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 절차 간소화와 의료행정 효율화를 통해 의사와 환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규모 진료소와 대형 병원 간의 균형을 맞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미국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와 보험사와 의사들의 갈등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